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30 후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직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지만 눈빛만으로 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매일이 설레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서툴기만 한 초보 엄마가 그런 대단한 꿈을 품게 된 것은 사실 아주 달콤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제게는 아주 멋진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벌레를 한 방에 뚝딱 잡아주시고, 제가 아픈 날에는 주저없이 등에 저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달려주시던 슈퍼맨 배트맨 같은 그런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한없이 의지했던 아주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저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쭉 단 둘이 살았어요. 힘든 몸으로 혼자 딸을 키우셔야 했던 아버지는 매일 입는 옷이 같았고, 매일 먹는 반찬이 같았고, 늘 자신보다 저를 더 아끼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아버지께서 몸이라도 건강하셨더라면 좋았으련만, 야속하게도 세상은 아버지에게서 건강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신발을 신고 있어 자세히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저만 아는 아버지의 다리는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쉽게 쭉 폈다가 오므렸다가 할 수 있는 무릎이지만, 아버지의 무릎은 쉽게 펴지지도 않는 말썽쟁이라서 아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늘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앞모습도 옆모습도 어떤 모습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중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은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께 철없이 등에 업혔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불효녀가 제가 되어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채로 살아가야 하셨던 이유는 젊은 시절 있었던 큰 교통사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턱하고 숨이 막힙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콕콕 찌르듯 아파와요. 만약에 그 다리를 한 번에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개발된다면 저는 제 전 재산, 아니 제 자신을 팔아서라도 아버지를 낫게 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지난 날들은 분명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제 속상한 마음까지 달래주시느라 늘 자신의 몸 생각은 뒷전이셨으니까요. 아마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께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꾹 참으며 웃는 연습을 하셨겠죠. 어린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아빠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운이 좋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슬픔 없이 자랐던 아이였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지만 언제나 건강하다는 것, 아빠라는 존재는 나보다 힘이 세고 언제든 나를 지켜주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일부러 새겨주시던 아버지의 감사하고 따뜻한 배려로 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빠는 괜찮아. 민정이, 너는 이렇게 슈퍼맨 같은 아빠 있어서 좋겠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늘 자기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게는 전혀 우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제게 슈퍼맨 그 이상이었거든요. 슈퍼맨 영화를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은 슈퍼맨이 되었답니다. 영화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으니까요. 그토록 착하고 다정하신 아버지를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시게 만들었던 그때의 미운 교통사고는 사실 제게서 저희 아버지의 다리뿐만 아니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엄마라는 존재마저 빼앗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딸아이로 자라야만 했던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엄마의 역할도 아빠의 역할도 모두 해내어 주셨던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덕분에 저는 종종 남들에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 칭찬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주로 부러워하며 살아오셨나요? 누군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누군가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물론 살면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았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답니다. 한 푼 두 푼 겨우 몇 푼 많은 것은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돈이 많아서 지갑에서 끝도 없이 지폐가 쏙쏙 나오는 그런 사람을 꿈꾸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 것에는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였습니다. 우선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던 것은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에 사는 아이였더라면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불편했던 다리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집에서 나가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를 끌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며 최선을 다하셔야만 했던 아버지가 계셨기에 저는 늘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께서 더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절뚝이는 다리로 힘들게 버스에 오르고 내리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무시 섞인 눈빛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 머릿속은 돈이 많아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야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였지만 한순간에 뚝딱 부자가 될 마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슴속에 품고 있을 뿐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그 꿈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아이로 자랐죠. 그러다 문득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커서 뭐 될래? 그 질문을 하시던 선생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화를 내는 것도 그렇다고 날뛰듯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던 애매모호한 선생님의 표정. 저는 그 질문이 나온 이유도 모른 채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아주 당당히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 주길 바랬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이에요. 부자요. 저는 꼭 부자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저 부자 될 수 있겠죠? 제발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은 제 대답에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만 같은 분위기였죠. 선생님의 표정이 꽤나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꽤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물은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잖니. 이왕이면 민정이 네가 커서 돈 많은 사람이 되면 좋긴 하겠지.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민정이 너한테 그걸 묻는 거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루고 싶은 거 말이야. 그런데 네 대답을 들어보니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 듣고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10년 넘게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 민정이 네가 공부머리가 제일 좋아. 네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거든.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저의 시험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 머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어머니를 닮아 똑똑한 저를 보며 많이 웃으셨을 거라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꿈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된다던 아버지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이 대비되면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만 잘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제 미래와 아버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고민하지도 않고 뚝딱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바로 달려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의사할래요. 저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때 전해본 적 없는 환한 미소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좀 힘들겠는데? 반발심이 들었어요. 왜 저는 안 되는 거냐고 선생님께 따지듯 여쭈었습니다. 그리고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토해냈어요.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것과 제 성적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해시켜야만 제 자신에게 채찍질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돈 벌려면 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시작된 저의 고민의 끝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따라왔고, 그 직업을 목표로 삼게 된 저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정말 치료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불편한 다리로 지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어야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또 한 번 아버지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망설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이자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선생님께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면 무조건 해낼 거야. 그런 착한 마음이라면 더욱더 넌 할 수 있어. 선생님께 따로 더 지도를 받거나 한 것은 없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가끔가다 마주치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넌 할 수 있다 하는 기운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의대 진학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평생 불편한 한쪽 다리를 끌고 막노동하며 저만 보고 사시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상상이 피어나고 또 피어났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저는 이미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제 기준이고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간절한 친구들이야 세상에 널리고 널렸었겠지만 저 또한 그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의 알량한 마음가짐보다 더 저를 일깨웠던 것은 늘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뒷바라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마음속 꿈을 꿈으로만 품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한데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 겨우 딱 한 번 칭찬받은 제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니까요.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서 솔직히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티가 나나 봐요. 저도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께서도 행여나 밖에서 그런 티가 날까 노심초사하시며 저를 챙겨주셨는데도 남들 눈에 보일 만큼은 보였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고 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성격이 유난스러워서, 공부밖에 모르는 제가 재미없어서. 아니요, 자기 엄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민정이라는 애는 엄마 없이 아빠하고 둘이서만 살고 돈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으니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민정이랑 시간 보낼 바에는 집안 빵빵한 다른 친구랑 가까이 지내라라고 말이에요. 착했던 한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울면서 해주었던 말이랍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찌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엄마들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면서 멀쩡히 학교 잘 다니는 제게 그런 상처를 주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어차피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데 차라리 잘 됐다. 많이 속상했던 날에도 학교를 마치고 나면 무조건 길거리에서 실컷 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는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꼬박꼬박 마중을 나오셨고, 소풍을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지 말라고 전날 밤부터 꼬박 밤을 새워 근사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은 하나둘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세상 모든 사춘기 소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잘 듣지 않듯이 엄마 말에 반항하겠다는 기세로 저와 몰래 친구가 되어준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저의 절친한 친구로 남아있답니다.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부러워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희 아버지랍니다. 민정이, 너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제 친구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의 표본이 되어버린 저희 아버지가 저도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만 부러워했던 저와는 달리 저보다 돈이 많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돈 많은 친구들조차 부러워하는 우리 아빠를 위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아버지 칭찬을 하는 바람에 자랑스럽다는 감정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무척이나 기분 좋은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버지께도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그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친구들과 각자의 첫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로만 알고 미처 몰랐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 부끄럼 없이 자연스레 그날을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 다 아버지의 배려 덕분이더라고요. 그날이 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준비되어 있던 여성용품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날에는 행여 여성용품이 부족해 곤란해하지 않을까 종류별로 제 방 서랍 한가득 빠짐없이 채워주셨거든요. 정작 아버지께서는 매일 같은 옷을 세탁하고 드라이기로 말려 입으실 정도로 아껴가며 사셨으면서 제게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족하게 챙겨주시려 노력하셨고, 어쩌면 상처가 되고 좋지 못한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그 작은 순간을 챙겨주신 덕분에 저는 무난히 건강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그 세세한 이야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는 정말 사랑받는 딸이었다, 나는 정말 큰 사랑 속에서 자랐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 전쟁 같은 입시가 막을 내리고 20살,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가장 행복했던 축하는 아버지께서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하셨던 축하였습니다. 우리 딸 민정이 그동안 친구들이랑 달리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어서 아빠가 너무 고마워. 우리 딸 그렇게 꿈꾸던 의대 합격한 거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축하해. 아빠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빠한테는 우리 딸 민정이가 있으니까. 아빠는 민정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가 부족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는지. 아빠가 미안하고 고마워.
자랑스럽다, 내 딸. 두 눈이 촉촉해진 아버지께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가증애를 쓰셨습니다. 작게 파르르 떨리며 애쓰듯이 끔뻑이는 얇은 눈꺼풀이 미치도록 가슴 아프고 죄송해서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친 듯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그래서 의대에 합격하게 된 것도 모두가 아버지 덕분이었는데도 오히려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듣는 내내 속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뭐가 미안해. 나는 아빠 때문에, 오직 아빠 덕분에 열심히 한 건데. 다 아빠 덕분이야. 나 남들 부럽지 않게 사랑해주고 아침부터 밤늦은 새벽까지 챙겨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날 챙겨줬던 아빠 덕분이야. 대학 가서도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 될 수 있도록 최고로 노력하면서 살게. 아빠 고마워. 내가 꿈꾸던 대학 갈 수 있게 해줘서. 나 진짜 더 열심히 하는 딸 될게요. 그래서 꼭 의사가 되고 말 거야. 특별히 착하지도 특별히 예쁘지도 않은 딸을 위해 극진히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는 결국 의대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히 꿈꾸던 저의 상상과는 달리 고등학교 공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정신력의 싸움이 연속이었던 의대 생활은 열정이 충만했던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총 6년이라는 시간을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보내다 보면 시험이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벽을 넘고 나니 말만 들어도 무서운 인턴 생활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인턴 생활에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 여기며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피곤에 찌든 날에 웃으며 생활의 활력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장벽이 많았던 대학 생활은 아버지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삭막했지만 아버지는 늘 조용히 제 옆에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저의 모든 일상을 내려두고 오직 의사가 되기 위해 시간과 정신을 갈아 넣으며 마침내 인턴 과정까지 마치고 나니 레지던트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인턴 때처럼 다시 잠 못 자는 날이 연속일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공포의 시작이기도 했고,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버텨내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힘이 나는 긍정적인 시작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제 기분은 후자에 조금 더 치우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라도 진짜 의사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길인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점점 팅팅 부어갔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다 왔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그 친구들은 전부 남자친구니 애인이니 뭐니 하면서 연애를 하기 바쁜데 저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과 아직까지 배우는 입장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야 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애타게 걱정하시다가도 자랑스럽고 벅찬 마음에 지어 보이셨던 그 작은 미소들이 제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활력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레지던트 생활이 시작되기 전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해보니까 필요한 짐을 챙기는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힘이 드니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올라갔던 다락방에서
보자기에 꽁꽁 쌓여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보자기에는 꽤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기억에 없는 보자기였기에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엔 처음 보는 아주 낡고 오래된 앨범이 들어있었어요. 빳빳한 표지는 노랗게 색이 발해 있었고 저는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였죠.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보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릴 적 저의 사진과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억나지 않는 과거로까지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랬기에 여느 앨범을 열어볼 때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그 낡은 앨범의 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었답니다. 저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가득 들어있는 앨범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몰래 그 앨범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동안 다른 앨범 속에서 보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그 앨범을 소중히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위아래 청청으로 멋지게 빼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멋지게 폼을 잡고 서 있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이 제법 제 또래의 누군가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금은 꼼짝없이 단벌 신사, 저의 아버지이자 모든 이에게 아저씨로 불리는 중년의 남자이지만 한때는 아버지도 알록달록한 튀는 양말에 머리에 무스를 힘껏 바르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던 빛나는 청년이었다는 것이 여러 감정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앨범을 발견한 것이 꼭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들뜨고 신이 났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앨범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미소 지으며 앨범을 넘기던 중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눈에 저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 제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모인가 고모인가 싶어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도 분명 사진 속 그 여자는 그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빠는 분명 내가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나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걸 왜 말씀하시지 않았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나는 전혀 기억에 없는 사람인데. 묘한 기분에 저는 당장 그 앨범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내려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사진까지 몽땅 아버지 몰래 다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미칠 듯한 궁금증과 함께 끼쳐오는 묘한 기분을 1초라도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명 사진 속 날짜는 30년 전이었지만 꼭 지금의 제가 그때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거든요. 콩콩 소리를 내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아버지를 힘차게 부르니 아버지께서 놀라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제가 호들갑을 떠니 아버지께서는 다락에 벌레라도 있는 줄 아셨는지 당장이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실 자세를 취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옷소매를 황급히 잡아끌며 놀란 딸을 대신해 벌레를 잡아주시려는 용감한 아버지의 눈앞에 그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여기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아버지께서는 제가 내민 앨범을 확인하시더니 멈칫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에 이상함을 느낄 무렵 아버지께서는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 네가 이걸 발견한 걸 보니 이제 민정이 너도 모든 이야기를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제가 예상했던 아버지의 대답은 그렇게 진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숨기지 못할 정도로 어둡고 진지한 표정을 하시곤 저를 자리에 앉히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고모라든지 이모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당황했다 금세 차분해져서 저를 앉히시는 아버지의 표정은 꼭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수천 번이 넘는 연습을 해왔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긴장한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기에 수천 번씩이나 연습하셨다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웃지 못하셨죠. 민정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가 본 사진 속 그 사람은 네 엄마야. 황당함과 안도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사진 속 인물을 착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저와 닮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얼굴은 나도 알지. 내가 궁금한 건 우리 엄마 말고 이 사람 말이야. 다시 한번 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며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풀려 있어야 할 아버지의 얼굴이 어쩐지 그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더군요. 그래 민정아, 그 사람. 지금 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네 진짜 엄마야. 민정이 네가 그렇게 한눈에 너와 똑 닮았다고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널 낳아준 엄마야. 다시는 제가 혼란스럽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는 쐐기를 박듯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라고 말이에요. 어머니와의 추억, 어머니와의 기억이 거의 없는 저였지만 그동안 제가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의 엄마라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학 내내 교수님들께서 하셨던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은 동기들에 비해 곧잘 이해해서 제 스스로도 제가 이해력 하나는 좋다 여겼었지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도통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말입니다.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 그럴 거야. 네가 충분히 놀라고 당황할 만해. 그래서 아빠도 그동안 속으로 수천 번을 연습했는데 민정이 너 조금이라도 덜 놀라고 덜 충격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정말 많이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민정아. 사실 네가 그동안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그 사람은 네 작은 엄마야. 아버지께서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라고 믿고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저희 작은 어머니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도 물론이었지만 그 옛사진을 보아도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아빠 아니야? 아빠 말대로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고 그 옆에 이 여자가 내 친엄마라면 아빠는 왜 내 친엄마가 아니라 작은엄마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건데?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상황 자체가 전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를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역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의 반응을 모두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아, 사실 나는 네 작은 아빠야.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인상을 찌푸려 본 적이 없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도저히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언성까지 높여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부정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두 뺨 가득 눈물 범벅이 들 정도로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철없고 나밖에 모르던 한심한 동생이었던 나를 아끼고 또 아끼던 사람이었지. 어렸을 때는 형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부담스럽고 싫었었어. 형보다 친구들이 더 좋았고 날 좀 내버려 두었으면 했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형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깨닫게 되었고 뒤늦게 난 형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어. 형이랑 나는 금방 둘도 없는 사이가 됐지. 형이 먼저 형수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뒤따라 내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던 날 공항까지 나와 집사람을 데려다 주겠다고 두 사람이 우리를 마중 나왔어. 난 바보처럼 좋다고 그 차에 올라타며 두 사람에게 신혼여행 자랑을 해대고 있었지. 그런데 그날 그 길에 사고가 나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형이랑 집사람이 눈을 감았어. 나만 정신이 또렷하다는 생각에 오열하며 그 두 사람을 흔들어 깨우려는데 누가 내 손목을 덥석 잡더라고. 그게 형수였어. 형수가 반밖에 뜨지 못하는 눈을 하고서 나한테 그랬어. 너는 너만은 꼭 지켜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를 바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버지 입에서는 제가 아니길 바라던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저의 친어머니께서는 배를 움켜쥐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향해 제발 저만은 지켜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다 수술대에 오르셨다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본인 몸이 다친 것도 모르신 채 그냥 둘 다 건강히 수술실 밖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모습을 드러낸 의사로부터 산모의 아이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셔야 했고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누구보다 존경하고 아꼈던 형, 그리고 그 형이 사랑했던 형수까지 몹시 소중했던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잃고 나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맨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그렇게나 좋았던 날 한꺼번에 그렇게 다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고 정말 너무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민정이 네가 있었던 거야. 형수가 마지막까지도 안간힘을 써서 지키려고 했던 네가 우리 형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딸인 민정이 네가 나는 죽지도 못하겠더라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였던 너를 남아있는 내가 지켜내야 했거든. 민정아, 내 말이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나 널 속일 생각은 없었어. 때가 되면 꼭 너한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아빠는 널 정말 딸처럼 여겼어. 비록 우리 형의 아이였지만 내 평생을 바쳐 너를 키울 만큼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누가 뭐래도 넌 내게 딸 같은 아이였어. 저희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만 남기고 세상을 뜨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잃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라도 남겨진 제가 있었기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셨다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인 줄로만 굳게 믿었던 한치의 의심조차 없었던 저의 아버지가 사실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 몰랐던 제 친부모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아닌 척하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보다 더 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아기가 아닌 저를 평생 동안 돌보고 기르셨음에도
제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는 더 망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 어머니라 믿었던 분 역시 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의 친부모가 제가 아버지라 믿었던 분의 형제였다는 것. 충분히 충격적이고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아버지의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끝내고도 여전히 손을 떨며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어깨를 힘주어 세게 안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두 손만큼이나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저의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부모가 다 죽고 세상에 혼자 남은 갓난애를 이렇게 다 클 때까지 훌륭하게 키워놓으시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울지 마. 솔직히 말할게, 아빠. 나 지금 너무 놀라고 충격이라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사실이야. 무엇보다 아빠가 아니라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서 우는 건 싫어. 난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아빠가 나한테 미안해 할 게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아버지께 저의 진심이 전해진 것인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음을 터놓듯 엉엉 울던 저희 두 사람은 이내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쳐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아빠 같았던 형이 남기고 간 조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딸로 키우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 자기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아이에게 내내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진실을 간직해야 했던 아버지. 하고 싶지 않은 거짓말로 사랑하는 아이를 속여가며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 졸여야 했을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감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했습니다. 그랬기에 변하는 것은 없어야 했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말이에요.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저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아버지이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냥 조카를 데려다 키운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를 진짜 딸로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 간에 부녀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나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30 중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던 날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저의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입장하셨고 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저의 아버지로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는 어느덧 30 후반이 되었네요. 늘 의사가 되어 부자가 되면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었던 그때의 꿈을 조금씩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께 해드리는 것들은 그동안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고 작은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제 미래보다도 더 소중했던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는 아픈 곳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라고. 아주 오랜 뒤 마지막 이별의 날까지 저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착한 딸로 살고 싶다고 곁에만 건강하게 곁에만 계셔달라고 말입니다. 긴 세월 조카를 데려다 딸로 키워주신 아버지. 그 딸은 자신이 친딸이 아닐 것이라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꿈을 키운다는 이유로 늘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었던 철부지 딸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 내 아빠가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